발표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이에 따르면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이제 실내 문화 여가 시설들은 이용 인원을 1.5단계에서는 50% 이내, 2에서 2.5단계에서는 30% 이내로 제한해서 3단계가 되면 운영 중단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현재는 공공문화시설들도 사전 예약제를 통해서 수용 가능 인원의 30% 정도로 여전히 관람이 가능하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예, 네, 어쩐지 네. 뭐 이렇게 방역수칙 지켜서 뭐 이렇게 네. 미리 예약 받는다 이런 네. 것들이 뜨더라고요. 아, 그럼 이제 3단계 진입하면 또 문화시설 문 다 닫는데 그 전에 좀 네. 뭔가 좀 잡혔으면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전면 중단하고 폐쇄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그런 또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또 너무 네. 문화 이런 게 좀 힘들어진다 아닙니까? 네. 그 요게 좀 어쨌든 간에 잘 방역이 잘 돼가지고 계속 좀 이어가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그 지난 8월 20일까지만 해도요. 당시 이제 2단계 조치로 국공립 문화시설들은 전면 폐쇄되었는데요. 그렇죠. 다시 이제 민간에서는 그 활동하는 문화예술 단체들이 여러 어려움에도 어쨌든 관객들과 만나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오히려 이제 국공립 문화시설들은 너무 행정 편의주의로 관리에만 급급해서 너무 빨리 예. 폐쇄에 이렇게 딱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럴 때일수록 국공립 문화시설들이 방역을 철저하게 해서 문화예술을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다는 것들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앞장서서 좀 가이드를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월 초에 개정된 지침안을 보면 코로나 단계별로 50% 가능, 30% 가능, 3단계 이제 거의 이동이 제한되는 최악의 경우에 네. 폐쇄할 수 있어서 예.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이런 공공도서관이나 미술관, 공연장들은 인원을 제한해서 우리 이제 오픈해서 우리 일상이 너무 무너지지 않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렇게 이제 대면에서 볼 수 있는 문화예술 인원 제한 뭐 규모를 네. 좀 축소해가지고 운영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온라인으로 이제 전환도 많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문체부에서도 지난 9월이죠, 비대면 예술 지원 방안 뭐 이런 것들도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네, 지난 9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예. 이런 위기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비대면 예술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예술이 고정된 틀에서 기존에 해왔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춰서 진화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의 창작과 유통, 향유 과정 전반에 온라인 방식을 도입해서요. 네. 이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취지로 만들어진 방안입니다. 근데 이런 지원 방안이 나오게 된 계기를 살펴보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보통신 기술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시대 변화를 네네. 반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보면 올 초만 해도 코로나19 상황에서 다 함께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재택근무도 많아지고. 네. 네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비대면에서 여러 명이 만날 수 있는 줌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뭐 실시간 화상회의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온라인 콘서트나 TV에서도 관객들이 동시에 여러 명 접속해서 이제 콘서트를 보는 풍경들도 네네. 벌써 이제 익숙한 풍경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비대면 문화는 앞으로도 계속 일상적인 풍경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이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서 문체부에서도 기존 예술과 대안적으로 비대면 예술 지원 방안들을 이제 내놓고 있습니다. 예. 네네. 비대면 예술 지원 방안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몇 가지 살펴보면요. 우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광역문화재단과 함께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 아트 체인지업이라는 공모를 통해서요. 올해 1,140팀 정도를 선정했다고 네. 하는데요. 이제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이제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해서 관객과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창작 활동들을 좀 시험해 볼 수도 있고 하는 지원 사업들이고요. 네네. 그리고 또 국공립 미술관이나 공연장, 예술단체나 이런 공공기관들에서도 온라인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이제 탑재를 하고 네.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예, 계속 네.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또 어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내년 예산이 통과되는 걸 봤는데요.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비대면 온라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또 문화예술이나 콘텐츠, 관광, 체육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 창작 안정망 구축이나 예술인의 생활 안정자금 등 업계의 조기 회복을 지원하는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살펴보면 내년에도 이런 비대면이나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지원들은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래요. 이게 뭐 온라인 콘텐츠가 이제 확대가 되는 거 뭐 다 알고는 있지만 이게 실황 공연을 자꾸 이제 온라인으로 보니까 네. 저는 여전히 좀 어색하더라고요. 예, 발레, 뭐 국악 이런 것들은 정말 그 자리에서 꽝꽝 울리는 그런 네. 사운드를 보면서 이렇게 네. 사람들의 네. 동작도 보고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좀
뭔가 좀 어색해요. 네. 집중도 오래 할 수가 없는 것도 있고요. 네. 예,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온라인 콘텐츠들이 이제 보통 실황으로 생각하시는데요. 네네. 근데 사실 온라인 콘텐츠 유형을 보면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음. 번째는 이제 이미 잘 제작된 콘텐츠를 송출하는 방식. 네.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 공연이나 전시 상황을 무관중이나 아니면 제한된 인원이 참석해서 온라인 중계로 진행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아예 이제 온라인 상영을 목적으로 해서 제작하는 방식이 있고 네 번째는 이제 기술이 더 결합해서 가상현실 VR 체험이나 관객과의 상호 소통 같은 이제 인터랙티브 방식들이 해서 총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예, 예. 우선 이제 첫 번째 기존 제작된 콘텐츠를 내보내거나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는 방식은 이제 코로나 초창기부터 사실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연들, 뮤지컬, 뭐 오페라 유령이나 캣츠, 뭐 조성진의 콘서트 같은 유명 공연들은 온라인 공연으로 집에서 즐기는 이제 무료 공연이니까요. 예, 예. 인기를 무척 끌었고요. 그리고 그의 뭐 국립극단이나 에서도 유명작들을 송출하기도 했고 부산에서도 부산문화회관에서도 지난 추석 연휴 나흘 동안 공연 실황과 또 기존에 제작된 연극 등 8편의 공연을 유튜브로 송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콘텐츠가 이렇게 자꾸 각광을 받으니까 네. 그러니까 무용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음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새로운 상황에 적응을 또 하셔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씀을 이렇게 네. 한마디 툭 던지는데 네. 이게 사람들한테 딱 박히면 그 사람의 또 그 음악이나 이런 것들 왜냐면은 비대면이니까 시간이 이게 중간에 뭐가 많이 뜨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중간에서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나 목소리 이런 것들을 좀 들을 수 있어서 좀 새롭긴 하더라고요. 방송 역량 같은 것도 어떻게 아, 보면 그러니까. 보여줄 수 있고. 그런 것도 또 아니 요구되고 근데 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뭐 이런 공연들 특히 조성진 뭐 콘서트 이런 거는 표로 구하기도 어렵고 어마어마하게 맞습니다. 비싸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일반인들도 조금 더 접근이 쉬워지는 면이 있는데 저는 걱정이 뭐냐면 일단 연극 같은 거는 사실은 온라인으로 보는 게 맞는가 네, 이런 생각도 맞습니다. 들고 네, 현장성이 네. 중요한데 근데 이제 유명한 공연은 저희도 이제 무료로 즐길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 알려지지 않은 공연들도 실제로 많은 분들이 네. 볼까 이게 걱정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공연의 현장성과 그 네. 시간, 그 장소, 그 공간에서만 이제 보고 또 사라지는 일회성, 이제 다시 못 보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핵심이라고 네.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 공간의 분위기나 소리, 또 관객과의 소통 등이 배제되고 단순히 이제 영상에 이렇게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도 많고 또 이런 실황들이 되게 90분 이상 정도 이제 시간들이 길다 보니까요. 네. 이걸 영상으로 그냥 단순히 이렇게 화면으로만 보기에는 집중도나 몰입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네네.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같이 핸드폰으로 짧은 컨텐츠를 소비하는 네. 거에서 익숙한 사람들에게서는요. 또 이런 긴 호흡의 영상들이 또 사실 그렇지. 그렇게 또 호응이 또 높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온라인 공간으로 또 이동해 보면 제작비가 또 많이 투입된 이 상업적인 영상들이 너무 많아서요. 네네. 사실 또 이런 질적으로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요. 예, 예. 경쟁이 안 되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19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공간으로 옮겨가는 분들, 그 영상으로만 제작되는 것 이런 것들이 많아지니까 예, 이런 예. 문화예술인들의 고민도 사실 네. 깊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온라인에서도 자본이 많이 투입된 이런 공룡들만 살아남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자괴감의 그러네. 목소리도 사실 예술인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저도 이제 방송 처음 할 때는 네.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엄청 어색하고 네. 떨리고 했는데 카메라가 원래 없었어요. 이게 관객들이 있는 것과 네. 그 자그마한 카메라의 그 줌이 열렸다 닫혔다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정말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술인들은 그거를 마치 아무렇지도 않게 원래 공연한 사람들인데 왜 카메라 앞에서 못해? 라고 네. 얘기하지만 정말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또 영상 보는 눈이 엄청 높아져가지고 뭔가 더 스펙타클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실력이나 뭐 이런 어렵지.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상의 어떤 그 화려함,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부각시켜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게 너무 짧은 시간에 또 적응들을 해야 되고 네. 해야 예. 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런 너무 긴 호흡들의 영상들이 이제 저희 이제 코로나19 이제 생기면서 많아지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근에는 젊은 세대들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이제 숏폼 제작에 대한 논의들이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숏폼은 짧은 형식의 공연
이제 영상인데요. 예, 예. 지금 이제 시도되는 것들을 보면 예술의 전당에서도 11월부터 플레이 클립스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 서비스는 보면 클립으로 보는 연극인데요. 이제 한 편의 연극이 보통 90분짜리잖아요. 네, 그러면 네, 네. 40분으로 일단 내용적으로 압축을 하고 그것을 다시 5, 6분 정도의 짧은 비디오 클립으로 5편 정도 나눠서 구성 제작하고요. 일주일에 한 편씩 유튜브 채널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기존 공연 무대에서도 찍고 그다음에 또 다양한 공간에서 또 촬영해서요. 약간 웹 드라마 같기도 하고 이런 이제 새로운 형식들에 대한 실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런 공연들이 또 호응을 또 얻고 있다고 네. 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근데 이제 우리 관객 입장에서는 좀 온라인 콘텐츠 정보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네, 대부분 이제 문화시설들은 공식 유튜브 채널들이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서요. 관심 있는 이제 공간들은 이제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되고 또 한 자리에 이런 것들을 정보를 모아놓은 포털 사이트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코로나19를 계기로 만든 이제 문화 포털 집콕 문화생활이라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네. 온라인 공연이나 전시 소식은 물론 이제 어린이 콘텐츠, 그다음에 교육, 체험, 뭐 책, 그다음에 홈 네네. 트레이닝 같은 체육 네. 집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체육에 관련된 공연 이제 영상 콘텐츠 예, 예. 같은 것들도 온라인으로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많이 담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검색창에 문화 포털이나 부산 문화 포털 다봄 같은 사이트들도 있어서요. 네네. 다양한 소식들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전국적으로는 그렇고 뭐 문화 포털 집콕 문화생활. 네. 근데 부산은 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도 좀 전해지긴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우선 이제 국공립문화시설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차원에서 예. 이제 민간에서는 이런 시스템이나 자본이 들어가는 것들을 좀 먼저 하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국공립문화시설에서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시범들을 해보라는 이제 지침들이 있어서요. 네. 예산도 지원되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 콘텐츠들을 한번 이제 부산에서 국립문화시설들 살펴보면요. 부산 박물관 중에서는 부산 박물관과 부산 근대역사관에서 실제 전시관을 가지 않아도 전시를 둘러볼 수 있는 이 3D 웹 전시를 구축해냈는데요. VR 촬영 기법으로 생생하고 자세하게 전시를 둘러보실 수 네.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시립미술관도 내 손 안의 미술관이라는 페이지를 만들어서요. 이제 VR 영상으로 전시들을 둘러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부산 문화회관에서도 이제 실시간 미술사 온라인 강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는 영상이 조금 보조 수단이었죠. 네, 그러니까 예, 예. 대체되는 이제 보조 수단 정도로 사용했는데 앞으로 이제 기본 옵션으로 이제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네. 점점 이제 봐야 될 게 많아지네. 음. 뭐 사실 아시다시피 이제 축제나 행사도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것들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부산 웹툰 페스티벌도 온라인으로 진행됐다고 들었는데 지금 볼 수 있는 온라인 행사는 뭐가 있습니까? 네, 이번 주에 이제 어제까지 진행한 부산 웹툰 페스티벌 행사도 올해는 이제 온라인 위주로 행사를 치렀는데요. 예, 예. 이런 온라인 행사들은 이제 제작된 콘텐츠가 영상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도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면 보실 수 있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한국 만화 거장들의 생생한 인터뷰도 있고요. 그다음에 드로잉 쇼, 그다음에 웹툰 VR 전시로 다양한 웹툰 작품들도 지금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도 볼 수 있다는 네, 장점. 네, 네. 예, 그건 확실한 장점이죠. 네. 그 마지막으로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행사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영도에 있는 이제 국립해양박물관과 해양도서관에서도 네. 12월 1일부터 5일까지 2020 오션 북페어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온라인 행사로는 바다책 골든벨과 바다 고서 기획전도 있고요. 또 바다를 테마로 한 동네 책방들의 콘텐츠를 모은 바다 책방 북페어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집콕 챌린지 체험으로요. 다양한 만들기 체험들, 온라인 체험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제 네. 체험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오프라인, 온라인 동시 행사로 또 바다를 주제로 한 다양한 강연 프로그램도 지금 진행 중이니까요. 홈페이지에서 또 자세한 내용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그래요. 주목할 만한 문화예술 소식, 특히나 온라인 관련해서 쭉 정리를 해주시니까 생각보다 많구나라는 네. 생각 오늘 하게 되네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플랜비의 문대 문화데이트 플랜비 문화예술협동조합 이여주 예술기획실장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부산의 목소리 자갈치 아즈매를 듣고 계십니다. 2020년에도 자갈치 아즈매는 여러분의 편에 서서 열심히 목소리 내겠습니다.